다음 문제를 잘 읽고 제한 시간 내에 알맞은 답을 구하세요.
수고하셨어요. 자, 그럼 우리 3회 정답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함께 채점해 봅시다. 1번 11개. 네, 쌓기나무 문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3회까지입니다. 2번 8개, 3번 6개, 4번은 해설을 보시고요. 5번 2개, 6번도 마찬가지 해설을 보시고 7번 40, 8번에 1, 9번에 5, 10번 720. 자, 함께 문제 풀이를 보겠습니다. 1번 쌓기나무 문제이죠. 제3각법에서 정면도, 평면도, 좌측면도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쌓기나무의 작도를 우리가 입체 도형으로 그려보면 이와 같은 모양이 됩니다. 다 같이 한번 세어보세요. 쌓기나무 몇 개입니까? 네, 모두 11개 확인되셨나요? 여러분, 쌓기나무 문제를 주의 있게 보세요. 다음 2번 문제죠. 2번 문제도 2회와 마찬가지로 순간 판단력을 문제였습니다. 2회 때 여러분들 당황하셨는데 3회 때는 어땠어요? 시간이 짧았다고요? 네, 짧은 시간 내에 문제를 빨리빨리 해석해 보는 것도 여러분 능력입니다. 여러분 창의력을 증진시키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여러분 웃지 마시고 함께 확인해 봅시다. 몇 개죠? 네, 색칠된 부분에 있는 8개입니다. 확인하셨나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3번 문제로 갈까요? 3번 문제도 마찬가지로 순간 판단입니다. 이게 3회까지만 이런 문제 해결해 보겠습니다. 3번 문제, 이와 같은 모양의 개수 어때요? 여러분들이 세로로 확인하시거나 가로로 확인하셔서 빨리빨리 개수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몇 개죠? 모두 6개임을 확인할 수 있겠죠. 네, 4번 문제 보겠습니다. 네, 4번 문제 여러분들 작도해 보셨나요?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낱낱이 한번 작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초생달 모양을 2개의 직선만을 이용해서 6개의 부분으로 나누는 것이 문제입니다. 문제의 키포인트는 2개의 직선들이 모여서 3개의 영역식으로 나누는 거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네, 그렇군요. 이와 같이 그림처럼 작도하면 되겠습니다. 한번 세보실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와 같이 6개의 영역으로 여러분 구분할 수 있겠죠? 네, 그렇죠. 4번 문제를 많이 당황했군요. 5번 문제 보겠습니다. 5번 문제, 바둑돌 30개가 테이블 위에 있습니다. 다혜와 영환이가 교대로 많아야 6개까지의 바둑돌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 바둑돌을 가져간 사람이 이깁니다. 처음 시작한 다혜가 반드시 이기려면 몇 개의 바둑돌을 가져가면 되겠는가? 마지막에 다혜가 가져가고 남을 때 또 영환이가 가져가면 안 되죠. 가져갈 게 없도록 남아야겠죠. 그러면요, 다혜가 가져가고 나서 마지막으로 7개가 남게 되면 영환이는 모두 7개를 가져갈 수 없겠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다혜가 집어낼 수 있기 때문에 다혜는 결국 이기게 됩니다. 이 문제의 키포인트는 마지막으로 7개가 남아있도록 다혜가 집어내면 되겠어요. 따라서 30개의 돌에서 7의 배수가 되도록 해보면 7, 4, 28하고 2가 남죠. 따라서 처음 남는 2를 다혜가 집어내버리고 다혜는 자신의 차례에서 영환이가 집어낸 돌의 개수에다가 항상 7개가 되도록 자신의 돌의 개수를 집어내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답은 2개가 됩니다. 이해하셨나요? 네, 좋습니다. 다음 6번 문제 되겠습니다. 6번 문제, 여러분 대부분 6번 문제는 어렵지 않았었죠? 이와 같은 원통에다가 정확하게 절반을 물을 채우려면 45도 방향으로 그림처럼 기울여서 물을 채우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어렵지 않았었죠? 7번 문제 볼까요? 7번 문제는 모두 색칠된 부분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한쪽으로 밀어붙이면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한쪽으로 밀어붙이면 빨간색으로 칠해진 부분의 넓이가 색칠된 부분의 모든 넓이 합이 되겠죠. 따라서 가로는 8이고요. 세로는 한 칸이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몇 등분되어 있습니까? 네, 등분되어 있기 때문에 세로는 5가 되죠. 따라서 8 곱하기 5 하면 40이 내가 구하고자 하는 색칠된 부분의 도형 부분의 넓이가 되겠습니다.
8번 문제입니다. 정삼각형을 직선 위에 미끄러지지 않도록 굴렸을 때 중심O의 자치를 구하는 문제인데요. 이 O는 절대로 이 직선과 만나는 경우는 없겠죠. 따라서 2번, 3번, 5번은 정답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정삼각형이 회전할 때마다 이 선분의 직선에 맞는 점으로부터 반지름의 길은 변하겠죠. 따라서 1번이 정답임을 확인할 수 있겠죠. 다음 9번 문제입니다. 9번 문제는 이 도형에 짜 맞춰서 정사각형이 되도록 할 때 어느 그림이 맞는가? 그림 맞추기 게임인데요. 어때요? 이 아래 보기의 그림에서 90도로 회전시켜서 넣어보는 겁니다. 이 문제는 90도로 회전하여 맞춰보면 몇 번 도형이 맞죠? 네, 5번임을 알 수 있겠죠? 다음 10번 문제입니다. 10번 문제는 창의력 문제보다는 방정식의 응용에 가까운 문제인데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희는 기말고사 시험이 끝나면 자전거 배우기를 결심하고요. 자전거를 구했어요. 설명서를 보니까요. 앞바퀴의 지름이 80이고요. 뒷바퀴의 지름이 120이었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학교까지 갔더니 앞바퀴가 뒷바퀴보다 100번 더 회전했습니다. 집에서 학교까지 거리는 단위가 몇 미터인가? 중요합니다. 몇 미터인가를 물어봤죠. 이 문제의 키포인트, 차관점은 앞바퀴가 움직인 거리와 뒷바퀴가 움직인 거리는 같아야 되겠죠. 그래야만 자전거가 움직일 수 있으니까요. 앞바퀴가 뒷바퀴보다 100회전을 더했으니까요. 뒷바퀴 회전수를 A라 하면 앞바퀴 회전수는 100 플러스 A가 되겠죠. 앞바퀴가 간 거리는 앞바퀴의 둘레 곱하기 회전수니까요. 80 곱하기 파이. 그런데 우리가 원주율을 3으로 계산했으니까 80 곱하기 3 곱하기 회전수 100 플러스 A가 되고요. 뒷바퀴가 간 거리는 120 곱하기 3 곱하기 A가 되겠죠. 거리가 똑같으니까 이퀄로 두고 A 값을 가면 A는 200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뒷바퀴가 200번 회전한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학교까지 거리는 120 곱하기 3 곱하기 200 하면 72,000cm가 되겠죠. 그런데 100cm는 1m니까요. 결국 몇 미터죠? 720m임을 알 수 있겠죠. 네, 여러분 대단히 수고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사회 문제 풀이를 도전하겠습니다.